민주주의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치적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시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페르시아는 당연히 다시 전쟁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490년의 그리스 원정은 대단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으로 먼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먼저 491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리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협조, 즉 중립화 약속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페르시아 사신을 거부한 나라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밖에 없습니다.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 사신을 발로 차서 우물에 빠뜨린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This is Sparta! 그리고 아테네도 그렇게 이제 하진 않았지만 재판 절차를 거쳐서 페르시아 사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90년에 드디어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때 처음으로 육지를 가지 않고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600척에서 1200척까지 페르시아 함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적게 잡더라도 600척의 함대에 수만의 군대를 싣고 페르시아가 키클레스 군도를 거쳐서 낙소스라운 섬에 들렸다가 마치 깨구려 뛰듯이 여러 섬을 약탈해 가면서 아테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아테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리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오니아 반란이 있을 때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 도시를 지원했던 엘레트리아부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상륙작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누구도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페르시아의 함대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레트리아가 페르시아 군대와 6일 동안 싸우지만 결국 마지막 7일째 되면 내부에 이탈자가 생겨서 성이 문을 열리면서 함락되고 도시는 약탈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았던 사람들 다 노려 팔려가는 대단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을 합니다. 에리트리아에 있는 페르시아 함대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육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로 가기 때문에 스파르타로 갈 수도 있고 아테네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페르시아 군대가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아테네의 고민이고요. 그다음 페르시아는 어떤 입장이냐?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상륙작전을 하려면 페르시아의 대군과 자기들이 줄이긴 기병 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는 보다 넓은 해변 혹은 보다 시설이 좋은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주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아테네를 공격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두 곳이 가장 적합한 상륙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42km쯤 떨어져 있는 마라톤 해변입니다. 이 마라톤 해변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레트리아와 가깝다는 것이고 해안으로 한 15km밖에 안 되고요. 또 아주 넓은 해변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렇게 하선시키기 쉽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곳은 그 당시 아테네의 항구였던 펠레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단히 이제 아테네의 항구이기 때문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넓은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이 펠레논의 장점은 바로 아테네 틈비스로 페르시아 군대를 투입시켜서 아테네를 압멸 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마라톤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마라톤의 현재 풍경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습지가 있고 관목이 많아서 사실 해안은 넓지만 그렇게 이제 기병이 움직이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넓은 피하도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기병 운영이 쉬울 수도 있고 보기에 또 다르게 보면 또 이제 기병을 맡기도 좋은 그런 대단히 이제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는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마라톤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대단히 전략적이에요. 왜 마라톤을 선택했을까? 마라톤은 기본적으로 아테네로부터 동북장 방향으로 42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페르시아 군대가 상륙하게 되면 아테네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테네에 있는 시민군들을 다 옮겨서 마라톤으로 진군해서 마라톤 해변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테네를 지키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고민이죠. 하나는 공시적 방어와 수적 방어의 차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서해 전선을 지킬 때 롬멜과 히틀러가 싸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할 때 해변에 가까이 가서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뒤에 종춤을 가지고 막을 것이냐는 문제였거든요. 이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테네 군을 이끌었던 밀티아드에서는 당연히 아테네 군대를 마라톤에 투입시켜서 해변에서 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자체가 페르시아가 애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페르시아는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아테네를 굴복시킬 생각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올 때 대단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아테네에서 추방된 히피아스라고 하는 참주였습니다. 이게 어떤 존재냐면은 히피아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이 크레스테네스 같은 민주정 지지자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참주정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고 자기가 가기만 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호언장담합니다. 다리우스에게.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페르시아 대군이 마라톤 해변에 있고 이 마라톤 해변에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 위해서 아테네에 시민군들이 와 있다면 아테네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어있는 상태죠. 아테네 주력이 비어있는 상태, 거의 빈집 상태니까 이 아테네 시민군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히피아스나 또는 히피아스의 참전을 지지하는 사람이 쉽게 정변을 일으키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처음 작전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생각했던 전략은 뭐냐? 아테네의 시민들을 마라톤을 끌어내고 아테네의 시민군이 없는 상태에서 히피아스의 지지자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하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손쉽게 아테네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아테네 공격에 있어서 또 다른 파트너가 누구냐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동의 적을 두고 함께 대응하는, 함께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의 속박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신을 처형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공격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아테네였다면 두 번째가 스파르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가 함께 이제 도와주기로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왔을 때는 스파르타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카라네이나스라고 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스파르타는 대단히 그 신을 경건하게 모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스파르타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들이 어떤 축제 기간에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딱 그날 맞추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전령이 막 그 달려가지고 스파르타를 가죠. 갔을 때 도착한 시간이 바로 스파르타가 축제를 시작한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9일 동안 스파르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9일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페르시아가 아테네군을 묶어두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정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시간들인 거죠. 이게 페르시아 전략인 겁니다. 페르시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전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아둔한 나라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책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리트리아도 유일간 포위하고 있다가 7일째 내부의 이탈자를 끄집어내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아테네에서도 아테네군을 쥐고 있으면 비어있는 아테네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스파르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이제 마라톤 전투에 담기는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7, 8일 동안 아테네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박헌영이가 북한군이 내려가면 남한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할 거라고 장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봉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누가 불편해집니까? 페르시아가 자기들의 첫 번째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작전은 뭐냐면 스파르타가 정으로 보내기 전에 어쨌든 군사적 작전을 전개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그날의 상황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라는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지금의 그 달력 책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서기전 490년 8월 12일로 계산을 합니다. 8월 12일. 이 날이 이제 대충 스파르타에서 그 축제가 끝나는 날이고 스파르타 정군이 출발할 수 있는 날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오면 이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거죠. 헤로도투스가 이 시대 이 마라톤 전투 기록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떠나기 시작하자 밀티아데스가 아테네 군대를 진격시켰고 이 진격을 통해서 이제 적을 괴멸시켜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다 복잡한 이야기는 있지만 큰 틀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군대가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페르시아의 두 번째 전략이 작동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군사적 동원을 해야 된다면 일단 마라톤 해변에 있는 아테네 군대를 묶어둔 상태에서 나머지 일부를 아테네로 보내가지고 아테네를 공격한다는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페르시아의 어떤 기병이나 또는 군병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적으로 싸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지원이 필요했고 오히려 자기들 유리한 거점에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하면 잘 막아내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장보병은 방패를 들고 함께 방어진을 치는 겁니다. 뛰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시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자 페르시아군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군이 떠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주력들 상당 부분이 배를 타고 이미 아테네 아티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내려가서 아테네를 공격한다면 아테네는 거의 비어 있는 곳이죠. 이거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략은 이겁니다. 아테네군의 전략적 고민에 빠뜨리는 거죠. 여기서 아테네가 공격을 해서 싸우면은 전술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병도 없고 기병을 막을 수도 없고 하사 공격도 피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싸우지 않고 만약에 아테네로 철수한다면 뒤로부터 페르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고민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때 아테네군 사령관 밀티아데스가 기가 막힌 승부수를 띄웁니다. 페르시아군들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신속한 기동을 통해서 페르시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의 전투 장면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기본 대응은 저렇게 갖추었습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군이 빠지기 시작하자
그리스군들이 아테네군이 빠르게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당시 마라톤 전투에 페르시아 기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있었다면 밀티아디에스는 그리스 군대를 옆으로 쭉 펼쳐가지고 페르시아 기병이 측방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화살 공격입니다. 그래서 기병은 이렇게 걸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한 사정거리 200에서 400m에서 상당히 살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밀티아디에스는 이 두 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작전을 펴니다. 일단 충분히 대응을 넓혀가지고 좌우측으로 페르시아 기병이 측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서 페르시아 화살을 피하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중장보병이 거의 쓰지 않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중장보병의 무장이 30kg예요. 30kg 혹은 33kg까지 이야기하는데 33kg 무장을 하고 100m만 달려도 숨이 차서 다음 전투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는 거리가 거의 1km씩 되는 거거든. 1km를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를 달려가서 싸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장보병은 따박따박하면서 줄 맞춰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밀티아디에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한 작전을 펴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물론 뛰어가진 않았겠지만 보통 행군 속도의 2배나 3배 속도로 전진하면서 페르시아군을 포위해서 괴멸시킨 거죠. 이때 죽은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이라 그러고요. 그에 비해서 아테네 군은 192명이 불과합니다. 그만큼 압도적 승리를 거둔 거죠. 이 승리는 대단히 경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술적 측면에서 그리스군이 불리한 점, 측면이 비어 있다거나 화살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전술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대단히 경이로운 면이 있지만, 사실 마라톤 전투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밀티아디에스가 펼쳐진 작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말한 마라톤. 페르시아의 작전은 마라톤에 아테네군을 묶어두고 자기들의 주력은 또 배를 타고 남하에서 비어있는 아테네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티아디에스가 생각한 전략은 뭐냐면은 일단 빠르게 해변에 있는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키고 신속하게 남하에서 아테네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술적으로 마라톤 해변에서 페르시아군을 괴멸시켜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신속하게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26마일입니다. 킬로로 말하면 41.8km, 42km, 우리가 마라톤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 날씨가 8월 10일이면 여러분 그리스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그 고온의 날씨에 오전은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33km 정도 되는 중장 보병 무장을 하고 줄 맞춰 뛰어가지고 3시간이나 4시간 만에 아테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승리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아테네에 싸웠던 부대가, 마라톤에 싸웠던 부대가 아테네에 제시간에 들어감으로써, 제시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 페레논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따가서 포진한 거죠. 물론 그 상태에 싸울 수 있는 기력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중장보병이 해안을 지키고 섰을 때 페르시아군은 더 이상 상륙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러한 이 기동의 힘, 그리고 이런 투혼이 사실은 1차 원정 때 페르시아군들이 더 이상 아테네를 위협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